된 것 같아. 2011 30번. 학교에서는 당연히 프린트를 안 받은 애들도 있으니까 뭐 수업을 안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요새 뭐 하죠 그러면? 교과서도 하나, 교과서 먼저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가? 교과서 하나는 완전 다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거 교과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실용성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건 디자인이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요새 되게 좋아하는 거 중에서 오늘의 집이랑 집 꾸미기 그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봐요. 그냥 인테리어 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디자인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중요하고 그 디자인이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의 멘탈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좀 예쁜 집에서 공부를 하고 깔끔한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왠지 더 잘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이제 멘탈까지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게 이제 좀 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제 건축 환경에 있어서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안정성과 기능성이 non-negotiable이라는 거는 협상 불가라는 건 1순위죠. 안정성, 실효성, 진짜 중요하죠.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기능성이나 안정성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협상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물론 중요하죠. 기능성이나 안정성 중요하죠. 그러나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있어서 에스테틱, 바로 디자인이거든요. 미학. 이것도 역시나 자주 여겨진다. 이 relevant. 약간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능성이나 아니면 안정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디자인이 되느냐? 바로 디자인이 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약간 연관성이 없다. unrelated, 뭐 unconnected, 연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 그 약간 이제 빈칸 약간 변형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있잖아. 이제 dismissed as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환경에 있어서 디자인의 미학은 dismissed가 된다라고 하는데 dismissed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면 치부된다. 약간 안 좋게 치부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디자인이 인간에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 끼치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퀘스천 같은 게 거의 질문되진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다뤄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think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대절이라고. 디자인이라는 게 만든다. something 무언가를 high 14 이게 이제 그 아키텍처라고 불려지는 바로 high 14 뭐냐? 허세라고 불려지는 그런 something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축이라는 거는 뭐랑은 다르다, 빌딩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거랑은 다르다라는 거 마치 뭐랑 다른 거냐면은 워싱턴 내셔널 캐세드랄 대성당이거든요. 이 대성당이 뭐랑은 다릅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교회랑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빌딩과 아키텍처는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키텍처라고 불려지는 그런 허세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키텍처와 빌딩의 디스팅션, 차이점이라는 건 즉 이게 바로 이제 이것과의 이제 차이점인데 이게 유틸리티는 활용성이고요. 디자인은 진짜 미학적인 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빌딩과 아키텍처라는 건축물 그냥 냅다 지은 거를 빌딩이라고 하는 거고 아키텍처는 여기에 어원이 아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좀 더 예술적인 거를 집어 넣은 거 그거를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은 이제 미학과 활용성 그게 전반적으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디자인과 유틸리티가 이 빌트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니 어쨌든 이제 이게 구별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사실은 이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잘못될 수가 없다. couldn't be wrong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이라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빈칸에 이렇게 쓴 거야. 건축 환경에 있어서 디자인과 유틸리티는 구분해서는 안 된다. 네,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지금 여기가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6번, 7번이 조금 더 주제문이기는 한데요. 사람들이 보다 더 이런 이제 이 건축 환경에 있어서의 디자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디자인이 매럴하구나. 이게 동사예요. 매럴이 중요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깨닫고 있게? 정말 심각하게 중요하구나. 심오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안정과 펑셔널리티, 그런 기능성이라는 거는 must not be, 뭐가 돼서는 안 되는 거냐면은 우리의 긴급한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나 라는 거를 지금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안정성만 챙길 거면 어떤 자동차를 살 거라면 그냥 지프차를 사도 엄청 큰 차. 그게 안정성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람보르기니를 사고 스포츠카를 사는 거야? 디자인 때문에. 이런 거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실용성이나 아니면은 안정성? 그것이 무조건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요소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지. 인간들의 경험에. 뭐 이게 환경에 대한 것이든 그들 스스로에 대한 것이든, 그러니까 환경의 경험이든 그들 스스로에 대한 경험이든 사람들은 지금 이 디자인 요소가 내 경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쁜 거, 이쁜 집, 이쁜 차, 디자인이 나의 경험에 또는 환경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지금 많이 알고 있음, 많이 배우고 있음.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라고 하죠. 디자인적인 요소가 만들더라, 쉐이프는 동사를 할 때 만들다라는 거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어펙트랑 아예 같은 뜻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인지에도 감정에도 행동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행복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 약간 다 부서지는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할 맛도 안 날 것 같아. 그냥 뭔가 이제 깔끔하고 정리되어져 있고 펜이나 아니면 펜 같은 거 정리되어져 있고 약간 이쁜 데서 공부하면 좀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행복이나 감정이나 행동 같은 거에도 다 영향을 끼친대, 디자인적인 요소가.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실제로 뭐가 도와주기도 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래요. 이렇게 이제 가면 되고, 이게 원문 제목은 요런 환경이 영향을 끼치더라. 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만드는지에 대한 이게 원래 원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런 그 건축 환경에 있어서 디자인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인지 같은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로 이제 그 주제문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위쪽에 보니까 디자인도 is as important as utility, 활용성만큼이나 디자인도 활용성만큼이나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주제로 간 건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가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것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30번이죠. 이게 필기본에도 아마 들어가져 있을 건데, 이거는 다 기출해서 이제 주제랑 제목이랑 요지랑 요약 문제를 뽑아가지고 좀 표처럼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30번부터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요 30번 겁나 길죠? 31번 별로 안 나왔나 봐요. 32번 꽤 많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를 해둔 거기 때문에 유난히 칸이 넓다, 이거는 많이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다 못 읽어요.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것까지 밑에 있는 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그냥 규민이가 해주세요. 이 주제 쓴 거거든. 우리 지금 방금 했던 그 글에. 건축에서 그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간과.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야? 형용사로. 간과된. 그러니까 약간 무시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이 그동안은 많이 무시되었었던 밸류였다, 이런 거로도 주제가 나온 적이 있고, 밑에 것도 건설 환경에서 디자인의 중요성.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보임? 디자인의 중요성.
디자인의 시그니피컨스. 이거랑 뭐가 달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제를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아, 이런 식으로 많이 주제를 말하고 있구나. 피보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중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이 환경에 있어서, 건축 환경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에 대한 이유라고 나왔는데, 이유는 이미 나왔죠. 왜냐면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간 거죠. 밑에 요지는 뭔가 하기 싫어졌고요. 밑에 거 있는 요거 중에서 제일 긴 거 하나 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할까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채연이가 해봐. 우리가 안전성과 기능성이 건축 환경에서 응. 알려줄까? compromised? negotiate야. 협상에서는 어. 협상될 수 없다라고 응.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디자인은 조시돼서는 안 된다. 응.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립하는 것에 기여를 설립하는데 기여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뭐이긴 하지만, 물론 안정성이나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이나 실용성은 냅다 필요 없고 디자인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넌 네고셔블이라고 했잖아요. 비교 불가, 협상 불가긴 해요. 근데 이제 협상 불가긴 협상 불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자인도 무시돼선 안 된다. 왜냐? 이것은 우리 자체를 이제 형성하는데 기여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31번 또 가볼게요. 한 두 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1번. 31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지구가 제일 처음에 생명체가 없기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산화황, 질소,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산소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명체가 단세포, 식물세포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산소의 포화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산소는 뭐이기도 하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지만 산소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인간이나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산소라는 건 인간의 필수 조건이자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생명체로 간다 보면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기도 하다. 약간 필요 조건이자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4.5 빌리언이라고 했으니까 45억이겠네요. 45억 년, 대략 한 45억 년도 더 되기 전에 지구의 프리모디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 전인 거죠. 예전에. 그때 대기권 같은 경우에는 워즈 아마도 수증기, 카본다이오크사이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니트로젠이 바로 질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었다. 근데 이제 이게 박테리아 같은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심플 싱글 셀드 플랜트니까 이제 단세포 식물 같은 것들 있잖아. 이것도 역시나 살아있는 유기체니까 원시 유기체겠죠? 근데 이 원시 유기체의 출현 그리고 이 원시 유기체가 굉장히 subsequent evolution 진화를 하기도 하죠. 진화를 하고 또 이게 왜냐면 이게 단세포였다가 다세포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뭐가 식물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출현하고 진화를 하겠죠. 그로 인해서 비겐 투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대기권을 바꾸기 시작해요. 대기를 바꾸거든요. 뭘 하면서 이거 하면서 대기를 뭘 하면서 바꾸기 시작을 하면요. 옥시전을 리버레이팅해요. 해방시켰다. 옥시전을 디스차지가 방출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음에 릴리즈는 이제 내뿜다라고 해석을 할 거니까 산소를 내뿜더라. 그리고 무엇을 분해했었냐면은 이산화탄소와 이제 이산화황 같은 것들은 이제 분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산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처음에 났었던 그 초기 생명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made it possible 뭘 가능하게 했었냐면은 가목적어네. 요렇게 뭐가 가능했냐면은 더 높은 오르가니즘이 디벨롭할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더 상위 계층의 유기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이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초기에 식물 세포로 알려져 있는 뭐 이런 걸로 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핵을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식물 세포가 이볼브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한 20억 년 전에. 그랬을 때 그 대기권 같은 경우는 seem to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은 have had 가지고 있었거든요. only about 1%요. of 무엇에? 현재 지금 산소의 컨텐츠 양이잖아요. 현재 산소 양의 고작 한 1% 정도밖에 있지 않았대. 20억 년 전에는. 뭐 그때는 인간은 못 살았겠네. 산소가 그렇게 없었으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약간 핵을 가지고 있는 식물 세포가 이제 초기에 그나마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겨우 1%였던 걸로 보여진다. 요때 시제적인 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야겠죠. 원래 그 씀은 그냥 현재 시제로 써있잖아. 그때 당시에 대기권은 보인다. 현재 시제. 이랬던 것처럼 여기는 have pp. to have pp로 썼죠. 여기가 먼저 있었던 시제라서. 그때 당시에는 1%의 산소량을 가지고 있었다가 먼저.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건 지금 현재. 시제가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to have pp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한 1% 정도밖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뭐와 함께 이제 랜드 플랜트도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땅에 이제 식물 같은 것들도 함께 나타나면서 500밀리언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5억 년이네요. 20억에서 5억으로 나왔네. 한 5억 년쯤? 그쯤에는요, 옥시전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대략 한 3분의 1이네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농도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래도 한 5억 년째는 그때쯤에 이제 조금 더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산소 농도가 헤드 라이즌 올라가요. to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면 almost 거의 지금 현재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by 이쯤에. 370 밀리언이니까 여기 밀리언이 00 두 개 붙이잖아. 3억 7천만 년 전. 7천만 년 전. 이쯤에 그래도 요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게? 요때가 애니멀이 처음으로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럼 지금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산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뭐와 똑같냐면은 식물이나 생명체나 아니면 동식물 같은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면서 생김. 같이 약간 정비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때 이제 최근에 현재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이게 정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요 단어와 요 단어죠. requirement와 consequence. 요 두 단어인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기권이라는 거는 is thus 그러니까 not just 뭐뿐만 아니라 뭐다 이런 식으로 쓴 거잖아요. 뭐뿐만 아니라 우선은 requirement죠. 필수 조건이에요.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니도 알다시피 생명체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뿐만 아니라 원래 나돈니 버돌소 쓸 때 비강조거든요.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 사실은 뭐이기도 하다. 야, 산소가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근데 생명체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산소라는 건. 생명체가 생겨나서 생긴 거니까. 결과이기도 하다. outcome, result, repercussion. 이것도 이제 여파란 뜻이거든요. 네. 여파이기도 하다라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갔죠. 오늘날의 대기권이라는 건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거든요. 오늘날의 대기는 무엇으로 인해 생긴 거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어드벤트나 이멀전트나 둘 다 출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출현하면서 생겨난 결과야 라고 이제 간 거고요. 생물의 진화가 원인이고요. 대기의 변화가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물이 진화를 하면서 대기도 변화를 하게 되었다. result in 야기하다 cause generate
lead to 만들어내다. usher in이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는 안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usher가 안내했다 이쪽으로 대기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내용은 나름 간단합니다. 뭐 이제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그 대기권이 변화를 했다라는 뜻이니까 다시 앞에를 가보죠. 이거 앞에가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30번 되게 많았는데 31번은 뭐 몇 개 안 됩니다. 31번 이거 규민이가 해. 아 규민이 아까도 했냐? 네. 소윤이가 해. 여기서는 응.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네,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했죠. 또 얘기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대기수의 상호작용은 응. 대기권과 생물체 사이의 지속적인 연관관계가 보여지는 뭐 대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약간 문법적으로 조금 이상하네요. 얘가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뭐 복합명사로 쓴 건가? 뭐 어쨌든 이제 그 생명체와 대기권 사이의 지속적인 연관관계로 인한 대기권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바로 또 가보죠. 32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여기 있다. 음악이 기억에 끼치는 효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마다 아 맞다 그랬지 음악을 들으면 약간 생각나는 기억들 있잖아요. 막 이별 택시 들으면서 아, 아저씨 어디를 가야 하죠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걔랑 거기서 헤어졌었지 이런 거요.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에 기억이 암호화가 되는 거야. 음악과 함께 합쳐지는 거지.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기억력이 더 잘 떠오른다 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노래 있는데 아마 니들도 더 커지다 보면은 이제 그 노래 이게 있죠. 약간 난 그 노래는 못 듣겠어. 걔가 되게 좋아하던 노래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기억이 더 잘 난다는 건데 우선 주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by which 음악이 is able to 할 수 있다. take on 띄다라고 나와야죠. 성질이나 기운을 띄다. 우리의 내부적인 월드에 되게 중요성을 이게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이 마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띄고 있다라는 것의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is 어떤 식인 거냐면은 이것과 됐을 때 메모리랑 기억이랑 인터렉트 교류했을 때요. 이 기억이랑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이 뮤직이 우리 이 내부적인 세상에 되게 중요성을 많이 띌 때 그때는 이거라는 거예요. 메모리랑 같이 연관이 들어져 있을 때 그때 유난히 많이 역할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 어떤 거랑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감정과 많이 중요한 감정이야. 중요한 감정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기억 같은 거 있죠. 이건 뭐가 하는 경향이냐 보다 깊이 엠베디드가 되거든요. 우리의 기억에 된 그 어떤 이벤트보다 저 처음으로 헤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유난히 많이 기억이 잘 남는다는 거지. 엠베디드는 박히다라는 뜻인 건데 더 많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 기억 속 안에 많이 박혀 있다는 거야.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감정적 기억들 있죠. 감정적 기억들은 더 많이 뭘 하는 가능성이 있냐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당연히 생생하고 그때의 생각, 그때 네가 입었던 옷, 뭐 그런 분위기, 날씨 기억이 잘 나. 그런 감정적 기억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를 하는 경향이 또 있냐면은 회상을 또 잘 되는 경향도 있어요. 뭐보다? 뉴트럴 메모리보다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또 회상도 또 잘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뉴트럴은 중립적인 기억이니까 평범한 기억들이죠. 평범한 기억들보다는 훨씬 더 감정과 연관된 메모리는 기억이 더 잘 나는 경향도 있고 회상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기억도 생생하게 나는 경향이 있다. 뭐 여기까지 괜찮네요. 근데 뮤직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죠. 음악이라는 거는 can be extremely 굉장히 감정적으로 evocative 하거든요. 불러일으키는 형용사거든. 음악이라는 게 되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삶의 이벤트 같은 거 있죠. 이거는 감정적으로 고조가 돼요. 이것의 존재로.
음악의 존재로 감정적인 게 더 고조가 되는 거 봐. 슬플 때 그런 슬픈 노래 들으면 더 슬퍼. 이런 느낌이야. 감정적으로 지금 고조가 돼. 그러면서 ensuring that 여기도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죠.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become 뭐가 되냐면 강력하게 엔코드가 돼. 엔코드는 암호화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말 디코드죠. 엔코드랑 똑같은 단어 써드릴게요. 엔시펄. 와 하나 더 있는데 씨. 엔크립트 생각났어.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암호화가 된다라는 거군요. 암호화가 돼버린다. 지금 요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암호화가 되죠 지금. 왜냐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불어일으키고 감정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음악의 존재로 인해서 더 많이 감정이 강화가 되고요. 그럼 뭐가 확실하게 되냐면 그 사건에 대한 기억 같은 게 보다 암호화가 깊은 곳에 암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억을 retrieval 이거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꺼내는 게 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로? 맥락 효과로 이제 더 많이 꺼내는 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맥락 효과에서는 비슷한 컨텍스트의 재현. 그 상황이랑 컨텍스트. 그 상황이랑 이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 상황이야. 이것도 잘 봐야 돼. 메모리가 암호화가 됐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 기억이 제일 처음에 암호화가 됐었던 그 컨텍스트, 그 맥락이에요. 그 맥락에 잠깐만 앞방가에서 그 맥락에 되게 비슷한 맥락 있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이 재현이 됐을 때 그때 촉진을 할 수가 있더라. 패실리티 촉진된다. 회복, 다시 재생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간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 옛날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건데 이거는 약간 뭐가 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음악이 기폭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들었던 음악을 또 들었을 때 그 기억이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러한 기억이라는 것에 훨씬 더 강화되는 건 비슷한 맥락 효과로 만들어질 수가 있네. 맥락 효과라는 거는 비슷한 컨텍스트가 재현이 됐을 때 암호화가 됐었던 그 사건이야. 그 사건과 비슷한 컨텍스트가 재현이 됐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촉진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리히어링 하는 거지. 다시 듣는 거. 그 똑같은 음악을요. 뭐랑 연관된 삐삐죠. 연관된 그 이벤트랑 연관되어져 있던 똑같은 음악을 다시 들으면 액티베이트 강렬하게 활성화가 된다. 이것을 목적어를 그때 그 사건의 생생한 메모리가 이게 주제기도 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이벤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음악을 들으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옛날 기억이 암호화가 됐었던 그 옛날 기억이 생생하게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 라는 게 이제 좀 더 가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주제를 써라 라고 했을 때 뭐 너네 같은 거 위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도 좀 있거든요. 뮤직 당연하고요. 감정적 메모리가 다시 이제 이보크드 이런 느낌이죠. 다시 불러일으켜진다. 요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메모리가 음악을 통해 불러일으켜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뭐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같은 경우는 기억이 되는 경향이 있다. 감정적 메모리, 음악의 감정적 메모리로 기억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걸로 가는데 이게 저는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여기에서는 써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32번이죠. 네, 뭐 이래도 나름 꽤 많기는 한데요. 첫 번째 거 우선 한번 해드릴게요. 보니까 음악이라는 건 엔크립트가 된다. 그리고 스토어도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엔크립트가 된다라는 거는 음악이 암호화를 시킨다. 메모리를. 음악이 저장한다. 메모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 to 뭐 하고 싶으면 retrieve. 회상하고 싶으면 기억을 회상하고 싶으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contextual effect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맥락 효과라고 부른다라고 간다고 하는 거죠. 왜 유난히 우리가 기억이 잘 나는 거는 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외워도 음을 붙여서 하면 공식이 더 잘 기억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왜 화학 공식 외워도 음으로 외우지 않아요? 구구단을 해도 음으로 외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이제 연상 효과가 잘 이용을 하다 보면 기억력이 더 잘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조금 감정 메모리로 조금 더 빠지긴 했었지만, 좀 긴 거? 아니 긴 거 하지 말고 요거 긴 거 할 수 있을까?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보민이가 해라. 이렇게 해도 보이냐? 네. 어. 음악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 그건 기억을 더 깊게 암호화되게 하고 어. 또 쉽게 회상되게 한다. 어. 비슷한 맥락적 단서에서 어. 그 기억들이 암호화되어 있고 암호가 되어가 있었던 그런 맥락적인 암호 그 이제 암호죠. 그래서 그 암호에 의해서 쉽게 이제 회상이 되기도 하고요. 되게 깊이 암호화가 되게 시키는 건 이제 음악이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조금 더 기억이 더 생생하고 더 기억도 잘 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것도 하면 좋겠어요. 밑에 거. 저요? 아니 밑에 거 예원이가 해. 보이냐? 응. 음악은 쉽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응. 기억을 암호화해서 강화할 수는 있을 뿐만 응. 아니라 기억의 회상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같은 음악을 잘 들었을 때 응. 그 음악의 회상을 강화시키는 건데 그쵸. 그게 이제 기억이 암호화됐을 때 그 같은 음악이 이제 기억이 암호화가 됐을 때 재생이 된 그 음악을 그쵸. 기억이 암호화가 됐을 때 재생되었던 그 음악을 똑같이 들었을 때 그때 메모리의 회상이 더 강화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쉽게 이모션이 더 많이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기억력에 대한 엔코딩 그 암호화 같은 것들도 더 많이 강화를 할 수가 있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민대 거랑 요거랑 위에 거는 한번 했고요. 이게 나오면 내용을 꼭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